여러분,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저마다의 무게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제 아버지께서 하늘의 별이 되신 지 꼭 한 해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달력은 어김없이 다음 장으로 넘어갔지만 저희 집의 시간은 아버지의 빈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흔들의자는 더 이상 삐걱이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매일 저녁 마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의식을 치르듯 그 의자를 닦았습니다. 반질반질 닳아버린 팔걸이에 있는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행여나 그 온기가 먼지 속에 흩어질세라 정성껏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는 어리석은 두려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반려견 별은 늘 그 의자 옆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난히 별을 아끼셨습니다. 이놈은 말을 못해도 내 속을 다 알아주는 말동무야. 하시며 웃으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떠나신 후 별은 제게도 동생에게도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늘 좋아하던 간식도 마다하고 밥그릇은 언제나 반쯤 남아 있었죠. 유독 자주 비는 것은 물그릇 뿐이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슬픔과 불안을 마른 혀끝으로 계속해서 적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함께 타들어 가는 듯 했습니다. 어느 저녁 웅크린 별의 작은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별아, 우리 산책 갈까? 아빠랑 자주 가던 저수지 옆 그 길 있잖아. 흙냄새도 좋고. 하지만 별의 꼬리는 시든 잎사귀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잿빛 귀만 살짝 젖혔지요. 여러분도 그런 눈빛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을 차단한 채 오직 잃어버린 단 한 사람의 발소리만을 기다리는 눈빛. 창문에 기대 하염없이 바깥 골목만 내다보던 그 먹먹한 눈빛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별의 슬픔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녀석은 늘 아버지의 방문 앞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작은 머리를 앞발에 기댄 채 굳게 닫힌 문손잡이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혹시라도 문이 열리진 않을까, 익숙한 헛기침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까, 그 불가능한 기적을 온몸으로 믿고 있는 듯한 간절한 표정으로요. 저는 그런 별의 뒷모습을 보며 차마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앞에서 한숨을 삼키며 가만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면 이 가여운 아이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작은 생명체가 겪는 상실의 고통 앞에서 저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아버지의 첫 기일을 닷새 앞둔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동생 민수가 소파에 앉은 제게 툭 하고 말을 던졌습니다. 형, 올해 기일에는 별도 같이 데리고 가자. 산소에 가면 혹시 뭐라도 달라질지 누가 알아. 아빠 냄새라도 맡으면 좀 나을지. 무뚝뚝한 녀석이지만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한쪽으로 강하게 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꼭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가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산소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익숙했지만 뒷좌석에 앉은 별의 거친 숨소리 때문에 마음은 어쩐지 낯선 곳으로 향하는 듯 했습니다. 산길 어귀에 들어서자 아직 겨울의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쌀쌀한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코끝에 와 닿는 바람은 차가웠고 발밑에서는 마른 솔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별은 뒷좌석에서 끙끙거리며
문에 코를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낯선 눈빛이었습니다.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모습에 저와 민수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차 문을 열어주자마자 별은 쏜살같이 튀어나갔습니다. 저와 민수가 향과 음식을 챙겨 뒤따랐지만 작은 몸집의 별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아버지의 봉분 앞에 도착하기도 전에 별은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봉분 둘레를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원을 그리며 몇 바퀴 뱅뱅 돌았습니다. 코를 땅에 박고 무언가 간절하게 찾는 듯 킁킁거리더니 이내 아버지 봉분 옆 조금 떨어진 양지 바른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미친 듯이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별아, 안 돼.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놀라 산 전체에 메아리처럼 튕겨나갔지만 별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녀석은 더 깊이, 더 절박하게 흙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사방으로 튀었고 작은 발톱 끝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와 흙과 뒤섞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별은 아픔도 잊은 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는 그저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땅을 파헤치고 있었는지, 그 행동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겐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아직 몰랐을 뿐이었죠. 민수가 별을 말리려고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탁! 별의 발톱 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별은 파헤치던 것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찾았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희 남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흙더미 속을 살폈습니다. 그곳엔 작고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가 묻혀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 색이 바랜 상자 위에는 작은 금속패 하나가 붙어 있었죠. 저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고 그 위에 글씨를 읽었습니다. 한소연. 햇빛에 반사된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 아버지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민수는 굳은 얼굴로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형,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일단 사진부터 찍고 절차대로 하자. 그날 저희는 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파헤쳐진 흙더미 앞에 놓인 작은 상자를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별은 그 상자 앞에 가만히 앉아 마치 잃어버렸던 누군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라도 하듯 아주 낮고 슬픈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산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는 저희 남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라는 것이 있지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혼란 속에서 보호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차갑고 무정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파출소에 유실물 신고를 하고 구청의 장사문화팀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인근 장사시설에 문의하는 동안 제가 마주한 것은 늘 그렇게 차가운 서류와 규정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그 상자가 품고 있을지 모를 슬픔이다. 사연에 대해서는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서류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숨결을, 그 속에 담긴 진짜 마음을 찾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은 분명 필요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마음 사이에 얽힌 실타래를 전부 풀어주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켜 있을 때 문득 한 사람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문경자 씨.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6달 동안 아버지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돌봐주셨던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셨습니다.
거친 아버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던 분, 다정한 미소로 말벗이 되어주시던 분. 그녀라면 혹시 무언가 알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수소문 끝에 경자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자초지종을 조심스럽게 설명하자 전화기 너머 그녀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집에 한번 와보아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며칠 뒤 초인종 소리와 함께 경자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지요. 오랜만에 만난 저와 민수에게 인사를 하기도 전에 현관에서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꼬리를 내리고 있던 별을 먼저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별아, 아이고 별아. 그녀는 한참 동안 별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별 또한 으르렁거리지 않고 그녀의 품에 가만히 안겨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한 잔 내드렸지만 그녀는 찻잔을 들지도 못하고 손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경 선생님, 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건 제 딸아이예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음 때문에 끊겼다 이어지는 목소리로 지난 세월 가슴에 담아두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해 전 20살 꽃다운 나이에 먼저 세상을 떠난 딸 소연이. 하지만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비싼 봉안당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남몰래 딸의 작은 유골함을 집에 두고 있었던 지난 날들. 밤마다 딸의 이름이 새겨진 상자를 보며 잠 못 이루던 시간들. 그리고 어느 새벽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생전 아버지가 양지 바르고 경치가 좋다며 칭찬하시던 그 산소 옆에 딸을 묻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 사정을 다 들으시고는 그러셨어요. 너무 막막하고 기댈 곳 없으면 나중에 내 옆으로 데려오라고. 외롭지 않게 내가 말벗이라도 해줘야지. 내 식구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민수는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화가 난 듯도 슬픈 듯도 보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 말씀이 돌아가신 후에 자리까지 내어주시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동생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100번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너털 웃음과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그분을 위했던 그 마음만큼은 진짜였을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옳고 그름을 칼로 자르듯 명확히 나눌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마음 사이 그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 종종 눈물 한 방울이 놓여 있곤 하지요. 그날 저희 집 식탁 위에서 저희는 바로 그 눈물 방울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고백과 동생의 냉정한 현실 인식 사이에서 저는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경찰과 다시 상의하여 경자 씨가 자진 신고하는 형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자를 임시로 경찰서에 보관 조치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밟아야 했지만 저는 그 과정이 경자 씨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별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전처럼 방문 앞에서 밤을 새우지도 밥을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다 마쳤다는 듯 이제는 어른들의 시간을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라는 것을 아는 현명한 노인과 같은 표정이었지요. 그 평온한 모습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온 집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던 어느 날 저녁 제 오랜 친구인 미란이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혜경아, 얼마 전에 너희 아버님 유품 정리마저 하다가
서랍 깊은 곳에서 찾았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친구가 건넨 것은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갈색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쓰시던 일기장이자 중요한 약속이나 생각들을 메모해 두시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수첩을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정갈했던 젊은 시절 글씨가 세월을 따라 점점 희미해지고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힘이 빠져 삐뚤빼뚤해지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익숙하지만 병세가 깊어져 거의 알아보기 힘든 아버지의 마지막 글씨가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경자는 내 사랑, 소연이도 내 식구, 내가 없더라도 꼭 내 곁으로. 그 문장 아래에는 날짜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곁을 떠나시기 바로 마지막 주였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경자 씨와 그녀의 딸을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글씨 위로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그 약속의 무게를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뒤늦게야 전해지는 진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심을 확인하는 순간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혼란과 죄책감의 돌덩이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경자 씨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은 그 약속의 유일한 증인이자 충직한 이행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동생과 함께 구청의 장사 담당자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을 보여드리며 모든 사정을 눈물로 설명했습니다. 담당자는 수첩의 글씨를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법은 법이지만 아버님의 이런 마음까지 외면할 수는 없겠네요. 그는 불법 매장에 대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 과태료를 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아버지의 곁에 함께 안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로. 한날은 하늘에 소복한 구름이 예쁘게 낀 어느 토요일로 잡혔습니다. 거창한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하얀 국화 12송이와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줄 따뜻한 유자차, 그리고 우리가 전하고 싶은 짧은 인사말. 소중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약속의 날, 산자락에는 기분 좋은 들바람이 봉분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간의 소동이 거짓말처럼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경자 씨는 하얀 보자기에 싼 상자를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안듯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어두운 절망이 아닌 옅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별은 마치 충직한 기사처럼 그녀의 발뒤꿈치에 조용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등에서 깊은 안도감과 오랜 임무를 마친 자의 성실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경자 씨는 가슴에 품었던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힌 울음을 터뜨리며 딸의 이름을 크게 불렀습니다. 소연아, 엄마 왔어. 우리 딸 이제 춥지 않은 곳에서 편히 쉬렴. 그 목소리는 슬펐지만 더 이상 외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봉분 바로 옆 양지 바른 곳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이름 썩 자가 새겨진 작은 표지석이 놓이고 그 주위로 경자 씨가 밤새 준비해 온 작은 들꽃들이 심어졌습니다. 거창한 의식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 있던 우리 모두의 마음은 그 어떤 장례식보다도 경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별은 새로 만들어진 작은 무덤 주위를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마치 마지막으로 확인이라도 하는 듯이요.
그러더니 이내 제 앞에 와서 얌전히 앉아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멈춰 있던 녀석의 꼬리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제게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하늘을 향해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아버지의 약속을 지켰어요. 편히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의 기분을 아시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긴장과 슬픔이 툭 하고 풀릴 때 나는 아주 작은 소리, 단단하게 굳어있던 가슴속 마디가 하나 탁 하고 풀어지는 소리를요. 그날 저희 모두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별은 자연스럽게 경자 씨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딸을 잃고 혼자 외롭게 지내던 경자 씨의 집의 저녁마다 별의 발톱 소리가 경쾌하게 복도에 깔렸고 텔레비전 볼륨은 예전보다 한 칸쯤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집에 종종 들릅니다. 현관문을 열면 별이 가장 먼저 꼬리를 치며 달려나와 제 손을 코로 툭 밀어 올리며 반가움을 표현합니다. 그 따뜻하고 축축한 코의 감촉에서 저는 문득문득 아버지의 온기를 느낍니다. 아버지의 두 번째 길, 다시 찾은 산자락에는 저희가 심었던 들꽃이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둘씩, 셋씩 모여 잠시 묵념했고 돌아설 때는 모두의 얼굴에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차가운 법과 뜨거운 눈물의 중간 어디쯤에서 위태롭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쪽으로든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쪽이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압니다. 그날 별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가리켰던 그 길이 사실은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사랑이자 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말 못할 슬픔이나 누구도 이해해주지 못할 것 같은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분명히 곁에 있을 겁니다.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필요할 때 당신에게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제 이야기에 대한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